진짜 졸리다. 네, 저희는 지금 계산조각이라고 하는 곳에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각으로 끝나는 건물 중에 진영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진영각이 따로 건물이 있습니다. 보통 진영각이라고 하면 영각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역대 조사님들, 역대 스님분들, 고승분들의 진영을 이런 식으로 마련해 둔 건물이 보통 진영각이었습니다. 여기는 근데 두 군데를 따로 분리해서 뒀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근현대를 사셨던 스님분들을 모셔놓은 곳이 진영각이고, 역사가 워낙 깊다 보니까 신라시대 때 처음에 이제 자장율사를 비롯해서 얼정사의 터를 잡았던 그분들을 따로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계산조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열었던 조상분들이라고 한 겁니다. 오대산을 열어서 불법을 받아들이셨던 분들인 겁니다. 좀 유명한 분들만 좀 꼽자면 제일 가운데 계신 분이 자장율사입니다. 계산조 신라 대국 통 자장율사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근데 신라가 통일을 하기 전이에요. 통일하기 직전인데 하고 나서 금방 통일을 했죠. 그 다음에 통일한 이후에 이 사찰을 중흥했던 왕이 바로 성덕 왕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불법이 굉장히 깊어서 신라시대 왕족으로서 이 사찰의 중흥을 도왔던 사람이 여기 있던 보천태자입니다. 앉아있는 품부터 일단 신라시대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 매우 여유로워 보이죠. 이 평복인데도 불구하고. 예, 왕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국사 진울 또한 이렇게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는 분들을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뜻이죠. 네, 저희가 방금 계산조각에서 나왔던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앞에는 계산조각이 있습니다. 좀 봐봐, 저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는 진영각. 두 개가 있죠, 여기는. 진영각까지. 진영각이 훨씬 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적광전 뒷면입니다. 적광전의 등이죠. 등 뒷부분에 해당하는데, 사찰에 가면 여기 뒤에 이렇게 그림들이 항상 어딜 가나 그림들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요 그림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림입니다. 요게 바로 소를 찾는 그림 10장, 심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총 10개의 그림이 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제일 왼쪽에서는 한 소년이 밧줄을 들고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내게 필요한 무언가 진리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기로 마음을 먹은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소가 어디 있는지 힌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소가 이 길을 따라가면 있겠구나. 저 길로 가면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가고 있죠. 세 번째 그림에서 마침내 소를 발견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소가 반 정도 잘려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소를 발견하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찾았어요. 네 번째는 드디어 그 가르침과 자신과의 힘겨운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지요. 다섯 번째 그림으로 가면 그 지식을 자기가 어느 정도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 소를 그대로 누워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누워도 어디론가 도망가지 않고 얌전히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행위해도 거리낌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가 조금씩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검은 소로 나오기도 하고 검은 소에서 흰 소로 변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색이 변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드디어 소의 모습이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유유자적하게 피리를 불면서 다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그림에서는 갑자기 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추구해서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이 실제로는 허망한 것,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드디어 소녀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8번째, 9번째 그림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때문에 이 8번째 그림에서는 자연만 그려져 있고 아무런 사람이 그려져 있지 않고요. 9번째 그림으로 가면 그리다 만 것이 아니라 드디어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 이게 재밌는 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그림에서는 다시 승려가 된 소년이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포교이죠. 나 혼자 깨달았다고, 9번째 그림에서 나 혼자 깨달았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을 위해, 중생들을 위해 포교를 하는 모습이 마지막 10번째 그림입니다. 때문에 이 첫 번째 그림에서부터 10번째 그림으로 이어지는 이 시무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가치이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무도는 빛이 발해서 막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거는 많이 발해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몇십 년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잘 남아 있습니다. 시무도는 웬만한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나 본전, 제일 중요한 본전에 항상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의미가 항상 떠올려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대산 하면 월정사 말고 또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사실 오대산 하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사고입니다. 바로 조선왕족 실록들을 모아놨었던 사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오대산 사고에는 조선왕족 실록을 보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 오대산 사고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대산 사고는 임진왜란을 겪고 난 선조가 경복궁에 있었던 실록을 포함해가지고 전주에 있던 실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어지고 불태워진 상태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시 한번 임진왜란을 극복한 다음에 여러 군데에 사고를 더 두어서, 이제 특히 산 깊숙이 사고를 두어서 보관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오대산의 월정사 바로 옆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그러나 사실 월정사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월정사에서 그 큰 범위에서는 관리를 하긴 했으나 그 옆에 영감사라고 하는 사찰을 따로 지어서 직접 관리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월정사의 큰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고였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 월정사와 주변에 있는 북대, 서대, 남대, 동대의 모든 사찰들은 정멸보궁과 진신사리와 함께 오대산 사고도 보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1911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오대산 사고에 있었던 조선왕조 실록이 통째로 이렇게 들어져서 윙 찰카닥 해가지고 도쿄 동경대에다가 보관이 됩니다. 동경대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대지진이 일어나요. 간도 대지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니까 20세기에 일본이 겪었던 가장 큰 지진이죠. 간도 대지진이 터지면서 불이 막 나고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와중에 상당수가 타서 없어집니다. 겨우겨우 남았던 일부 책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그게 지금은 서울대학교하고 고궁박물관에서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은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해인사 장경판전이 해인사에 있지 않고, 해인사에는 건물만 있고 장경판전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둘이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조화라든가 경이로움을 우리가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월정사는 성보박물관에 굉장히 잘 지어 놓았고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대산 사고가 다시 월정사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서울대학교나 고궁박물관만큼이나 잘 보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산속 깊이 실록을 숨겨두어 후대에 보존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선조들의 지혜를 그대로 얻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오대산 사고로 이 조선왕조실록을 그대로 옮겨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100년이 넘었죠. 1911년에 오대산 사고의 품을 떠났으니까 110년이 됐는데 조선왕조 실록들이 언젠간 다시 이곳 오대산 사고로 무사히 모셔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또 대중들을 향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푸르른 녹음과 상큼한 오미자 한잔 월정사에서 즐겨보시는 건 어때요? 이 월정사라는 사찰은 매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물도 많고요. 여기에 오실 때는 꼭 아침 일찍 오셔서 충분히 둘러보신 다음에 집에 가시는 것이 훨씬 많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앞에 보면 진짜 계곡이 엄청나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사찰을 따라서 쭉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요.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좀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상원사나 다른 사찰까지 같이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월정사라는 사찰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보물도 많고 즐거운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때로는 슬픈 이야기까지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벌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이 영상을 축하해주고 있네요. 겨울에 시작했던 저절로 간다 영상이 어느덧 한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에는 아마 조금 더 시원해지겠죠. 지금까지 월정사 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는 바로 이어서 월정사와 붙어있는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상원사와 정멸보궁에 대한 영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은 사찰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정사 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턱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